할머니 반지 바꾸었어요? 어, 그러네.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김치통을 열려다 손을 헛짚었습니다. 바닥에 김치가 쏟아지고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래라며 걸레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손녀 하나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도 할머니는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제는 국을 쏟았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반지가 평소와 반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런데 병원 선생님은 정상이라고 했고 하나가 뭔가 말하려던 순간 차가운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애가 뭘 알아서 끼어들어? 진료실 밖으로 쫓겨난 하나는 CT 사진 출력물을 꼭 쥐고 창가로 갔습니다. 두 장을 겹쳐 빛에 비춰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년 소원 댓글에 남겨주시면 꼭 소원 성취하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김치통을 열려다 손을 헛짚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플라스틱 뚜껑이 대굴대굴 굴러갔죠. 엄마는 한숨을 쉬며 걸레를 건넸고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스며든 김치 국물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고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요새 피곤하신가 봐. 푹 쉬세요 하고 말했지만 눈은 여전히 TV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인 하나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도 할머니는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제는 국을 쏟았습니다. 3번이나 연달아 물건을 놓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늘 왼손 약지에 가는 금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오늘은 검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반지가 낯선 손가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반지 바꿨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요. 그러네 하고는 웃으며 다시 약지로 옮겼습니다. 반지를 빼고 끼는 할머니의 손가락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부엌 한쪽에서 하나야,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를 좋아하는 하나는 다른 것을 찾아내는데 유독 빨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참 걸려 찾는 걸 하나는 몇 초 만에 찾아냈죠. 선생님은 대단하네 하고 칭찬했지만 친구들은 재미없어, 너무 빨라라며 같이 놀기를 꺼렸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하나는 교실 구석 책상에 앉아 혼자 틀린 그림 찾기 책을 펼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하나는 그냥 그림만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자기 재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그릇을 들여다 손이 멈칫했고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타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고 할머니는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휴지를 가져오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어진 숟가락을 집으며 괜찮아. 그냥 손이 좀 저린가 봐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른손으로 왼손 손목을 주무르며 몇 번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이마에 가느다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상해.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서 비누 거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뭐가? 할머니가 자꾸 물건을 놓쳐. 그리고 반지도 이상하게 끼고 손도 떨리는 것 같아. 엄마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나이가 70이야.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걱정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약을 드시려고 약봉지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식탁 서랍에 약을 보관하셨고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곤 했습니다. 하나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약봉지가 평소에는 6개인데 오늘은 5개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봉지를 세어봤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분명히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할머니, 약 하나 없어요. 할머니는 약봉지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어디 뒀는지 깜빡했나 봐. 나중에 찾아볼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식탁 위도 살펴봤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하나는 약봉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늘 약을 정리해서 한 곳에 두셨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뭔가 잊어버리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거실로 나가 벽시계를 봤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킨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시계 고장 났어. 아빠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계를 쳐다보고 그러네. 나중에 건전지 갈아야겠다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고는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든 채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뜨개질을 하거나 TV를 보셨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할머니 무릎 위에 놓인 손은 가만히 있었고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하나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푹신하게 가라앉았고 할머니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냥 좀 멍해서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소 할머니 손은 따뜻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는 계속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급식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집에서 혼자 괜찮으실까 걱정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도마 위에 무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칼로 물을 썰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 곧 다 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써는 할머니 손이 평소보다 느렸고 가끔 칼질이 멈칫거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무 한 조각을 집으려다 손가락이 헛갔고 무가 도마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며 물을 주우셨습니다. 하나는 얼른 물을 집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하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평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학원 가야 하지 않아? 하고 물었지만 하나는 오늘은 안 가고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하고 허락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뒷좌석에서 할머니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보였습니다. 엄마는 운전하면서 가끔 백미러로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니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돌다가 겨우 주차 자리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사람, 아이를 안은 부모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신경과는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하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층을 알리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3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긴 복도 양옆으로 진료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신경과 접수 창구로 가서 엄마가 할머니 이름을 말하고 진료카드를 냈습니다. 접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대기 순서가 7번째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호출해 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할머니와 하나를 데리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의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빈 자리를 찾았습니다. 겨우 세 자리가 붙어 있는 곳을 찾아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앉으시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는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에는 건강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잡지들이 꽂힌 책꽂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림책 한 권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할머니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손을 주무르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 손목을 감싸 쥐고 천천히 돌리듯 주물렀습니다. 할머니, 손 아파요? 하나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냥 좀 뻐근해서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주름이 많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할머니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는 신경과 교수 진료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수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금태 안경을 쓰고 계셨고 모니터를 보며 차트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자 교수님은 고개를 들어 앉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교수님 앞 의자에 앉으셨고 엄마는 옆에 섰습니다. 하나는 엄마 뒤에 서서 진료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뇌 그림과 의학 관련 차트들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교수님이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자꾸 저리고요. 가끔 말이 잠깐 꼬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거요? 가끔 머리가 멍한 느낌은 있어요. 교수님은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나서 CT 한번 찍어보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간호사를 불러 CT 예약 좀 해주세요 하고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는 네, 교수님하고 대답하고는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검사실로 가서 CT를 찍었습니다. 하나는 엄마와 함께 검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기계 안에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 주위를 돌았습니다. 하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님은 모니터에 CT 사진을 띄우고 이리저리 살펴보셨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확대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꼼꼼히 봤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의자 끝에 앉아 모니터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한참을 보시던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왜 이런 증상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할머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약 잘 드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혈압약이랑 혈액순환 개선제 처방해 드릴게요. 하나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작은 흰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주변보다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부분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하나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교수님과 엄마 할머니가 하나를 봤습니다. 교수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왼쪽 위에 하얀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수님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하나가 가리킨 곳을 확대했지만 금방 화면을 축소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혈관이야. 정상이야. 뇌 CT에는 이런 게 많이 보여. 하나는 머뭇거렸지만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 속 비밀 주머니를 열어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흘 전 하나는 할머니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년에 찍은 CT 출력본을 발견했었습니다. 하나는 혹시 몰라 그걸 몰래 챙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랑 전에 찍은 사진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출력본을 펼쳐 교수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종이를 집어들어 흘끗 봤습니다. 여기랑 오늘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짜증이 표정에 드러났습니다. 애가 뭘 알아서 끼어들어? 이건 전문가가 보는 거야. 나가서 기다려. 어른들끼리 얘기 중이잖아. 교수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애가 아직 어려서. 하나야, 나가 있어.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의 손을 잡아 끌며 하나야, 나가자. 선생님 진료 방해하면 안 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온 하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멀리서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본 게 잘못된 걸까? 하나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후 엄마와 할머니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손에는 처방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그런데 다음부턴 그러지 마. 선생님이 진료하시는 거잖아. 우리가 뭘 알겠어.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하나야. 선생님이 괜찮대.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짓고 계셨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는 창밖만 봤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운전하면서 가끔 백미러로 하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아까 너무 그랬지? 미안해.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할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알아. 엄마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는 엄마를 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엄마 눈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빠가 거실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벗으며 별 이상 없대요.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다행이네요 하고 말하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엄마가 병원에서 받은 CT 출력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간호사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출력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두꺼운 사진 용지였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하나는 책상 서랍에서 작년 CT 출력본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서랍에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두 장의 출력본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창문에 출력본을 하나씩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햇빛은 아니었지만 가로등 불빛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장을 겹쳐봤습니다. 먼저 작년 사진을 창문에 붙이고 그 위에 오늘 사진을 겹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을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며 번갈아 봤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왼쪽 위 부분이 달랐습니다. 작년 사진에서는 희미했던 부분이 오늘 사진에서는 조금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틀린 그림 찾기를 할 때처럼 두 그림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번갈아 보면 볼수록 차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작년에는 없었던 뭔가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맞았어.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어주지? 하나는 두 장의 출력본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부엌에서는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야, 아까는 미안했어. 선생님 앞에서 민망했지? 할머니가 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하나가 할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 할머니가 다 알아. 고마워.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나는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여러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빠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오늘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약만 잘 드시면 괜찮을 거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드시면서 가끔 숟가락을 놓치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집으려다 젓가락이 헛갔고 국그릇을 들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하나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공책에 숫자를 쓰다가 멈추고 CT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나는 CT 사진을 또 겹쳐봤습니다. 여전히 차이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으로 그 부분을 사진 찍었습니다. 두 장을 겹친 상태에서 불빛에 비춰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차이가 더 명확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께 여쭤볼까? 하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선생님도 전문가가 아닐 텐데 알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검색해 볼까? 하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검색창에 뇌CT 하얀 점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동맥류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겁이 났습니다. 하나는 검색 결과를 하나씩 클릭해 읽었습니다. 어떤 글에는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고 어떤 글에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뭔가 있는 게 맞아. 빨리 다시 검사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교수님도 괜찮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하나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하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며 설명하셨지만 하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공책에 낙서를 하며 할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야,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습니다. 응.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할머니, 많이 아프셔?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는 괜찮대. 근데 나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민지는 하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질 거야. 병원에서 괜찮다니까 진짜 괜찮은 거겠지 하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 뜨개질을 하시거나 TV를 보고 계셨는데 오늘은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할머니는 눈을 뜨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누워 있었어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팔을 잡아 일으켜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계속 누워 계세요. 아니야, 일어나야지.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억지로 일어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곧 오실 거예요. 엄마가 하실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다시 누우셨습니다. 하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입에 대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며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볼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는 학교에 가면서도 계속 할머니 걱정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학교가 끝났습니다. 하나는 급하게 가방을 싸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길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걸었더니 숨이 찼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며 하나야 왔구나. 할머니 괜찮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나는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감싸 쥐고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3일째 밤이었습니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괜찮은 걸까?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지? 하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가끔 들렸습니다. 하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내가 본 게 잘못된 걸까? 선생님 말이 맞는 걸까? 하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급하게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는 복도를 달려가 할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고 할머니 잠옷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토할 것 같아. 할머니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지금 바로 응급실 가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황급히 할머니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겉옷을 꺼내고 신발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는 할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할머니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를 보려 했지만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고 초점이 흐려 보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을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께 겉옷을 입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팔을 하나씩 옷소매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나야, 너는 집에 있어.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갈게. 엄마가 하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할머니 혼자 안 계시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발요, 엄마. 하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어. 그럼 빨리 옷 입어 하고 허락했습니다. 하나는 급하게 자기 방으로 가서 겉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차를 현관 앞에 대놓고 올라왔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걸으셨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아빠는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차들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뒷좌석에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가끔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하는 작은 소리가 할머니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는 뒷좌석에서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아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하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깜깜했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할머니가 괜찮으시길. 하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꽉 쥐고 눈을 감고 빌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는 응급실 입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응급실 이머전시 룸이라는 빨간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나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셨고 간호사가 빠르게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엄마는 할머니 정보를 말하고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빠르게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하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다리를 다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아이를 안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돌아갔습니다. 하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의사 선생님이 나와 엄마와 아빠를 불렀습니다. 하나는 엄마 뒤를 따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청진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CT를 다시 찍어봤는데 이전 검사에서는 안 보이던 미세한 출혈이 있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출혈이요? 그럼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처치를 안 하면 큰 뇌졸중으로 번질 수 있어요. 빨리 신경외과 선생님께 연락드려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럼 사흘 전에 찍은 CT에서는 왜 안 보였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주 미세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확연히 보입니다. 출혈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맞았어. 내가 본 게 맞았어. 하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경외과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처치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어디론가 갔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안아주며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고 말했지만 아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엄마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하나를 보며 하나야 미안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 할머니 살릴 수 있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나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10분쯤 지나 신경외과 당직 레지던트 선생님이 왔습니다. 새벽이라 교수님은 집에 계셨고 레지던트 선생님이 먼저 환자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당직을 서느라 피곤해 보였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태블릿을 들고 CT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전 CT 사진도 있나요? 레지던트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는 사흘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사흘 전 받은 CT 출력본을 꺼내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출력본을 받아 태블릿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태블릿 화면과 출력본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나는 레지던트 선생님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저 두 사진 겹쳐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하나를 보며 겹쳐서 왜? 하고 물었습니다. 표정은 짜증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궁금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이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출력본으로 해봤거든요. 두 장을 겹쳐서 번갈아 보면 달라진 부분이 확 보여요.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번 해볼까? 하고 말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CT 사진을 불러와서 같은 위치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다른 장 위에 겹쳤습니다. 투명도를 조절하며 두 사진을 번갈아 보이게 했습니다. 한 장이 사라지고 다른 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장이 나타나고 두 번째 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번갈아 보이게 하자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레지던트 선생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여기 봐요. 이 부분이 확실히 달라요. 레지던트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화면을 가까이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왼쪽 이 부분이 이전 사진보다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번갈아 보니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희미했던 부분이 지금은 훨씬 밝게 보였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확대하니 작은 하얀 점이 보였습니다. 주변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이게 바로 출혈 신호예요. 사흘 전에는 이게 너무 미세해서 놓쳤을 수 있어요. 레지던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 방법으로 보니까 확실히 잘 보이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어? 저는 틀린 그림 찾기를 좋아해요. 두 그림을 비교할 때 겹쳐서 번갈아 보면 차이가 확 보여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감탄하며 정말 똑똑하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다시 화면을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뇌혈관은 지금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막아야 한다예요. 미세 출혈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큰 출혈로 번질 수 있거든요. 환자분이 새벽에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신 건 출혈이 조금 더 진행됐다는 신호예요.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맞았어. 내가 본 게 맞았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 그랬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까? 하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지금 바로 교수님께 연락드릴게요 하고 말하고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교수님, 응급 환자입니다. 미세 뇌출혈이 확인됐고요. 지금 증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30분 안에 도착하실 거예요. 그 사이에 환자분 상태를 더 체크하고 시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마는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사흘 전에 할머니를 진료했던 신경과 교수님도 응급실로 왔습니다. 교수님은 집에서 급하게 나오셨는지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CT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내가 놓쳤군. 교수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이 놓친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흘 전 사진에도 이미 신호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교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의 권위적인 톤은 사라지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은 하나를 봤습니다. 하나는 교수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맞았구나. 내가 본 게 맞았어. 미안하다.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교수님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의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더 일찍 치료받지 못한 게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레지던트 선생님과 짧게 상의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술을 해야 합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서 막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신경외과 교수님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분이 시술을 진행하실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네, 빨리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시술실로 옮기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할머니를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하나가 오는 것을 느끼신 듯 손을 살짝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손에 힘을 주어 하나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대가 복도를 지나 시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는 시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눈물을 닦았고 아빠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지나가거나 다른 환자 가족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는 손을 꽉 쥐고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야 해. 제발. 하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빠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벗고 계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벌떡 일어나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시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부축하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출혈을 막았고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계시다가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시술실 문을 봤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줄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밀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중환자실은 가족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입니다. 한 번에 한 명씩 10분씩만 가능합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 주변에서 여러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새벽 5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앞으로 이틀 정도가 중요해요. 지금은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엄마는 망설였지만 아빠가 하나도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었다가 아침에 다시 오자 하고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새벽 배달 트럭들이 다니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가 시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 후 하나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계셨고 하나의 손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엄마가 하나를 깨웠습니다. 하나야, 일어나. 병원 가야지. 하나는 눈을 떴습니다. 잠깐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지만 곧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세 사람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벌써 몇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간호사가 나와 한 분씩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엄마가 나왔고 아빠가 들어갔습니다. 또 10분 후 아빠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차례였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여러 침대가 놓여 있었고 각 침대마다 환자가 누워 계셨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하나를 할머니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줄이 할머니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하나예요.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다시 공원 가요. 할머니랑 산책하고 싶어요. 하나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시간 다 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놓기 싫었지만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는 그렇게 말하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셨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숨 쉬시는 게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카페테리아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습니다.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다시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한 명씩 들어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녁 6시 면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떠주세요. 하나는 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가 학교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전 10시 면회 시간에 엄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급하게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엄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와 아빠는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나의 차례가 되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으셨고 산소 캐뉼라만 코에 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나야 왔구나. 할머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는 달려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하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하나 손을 꽉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하나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무서웠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우리 하나 걱정 많이 시켰구나. 할머니가 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어 손을 들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할머니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CT 사진을 겹쳐봤거든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말 우리 하나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손에 반지가 다르게 껴져 있는 거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CT 사진도 확인해 봤어요. 할머니는 하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어. 고맙다, 하나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 하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 간호사가 시간 다 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놓으며 다시 올게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할머니 금방 나을 거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병실은 중환자실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들어왔고 면회 시간 제한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마치고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숙제도 병실에서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가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병실에 들어오며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내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어. 엄마는 하나 옆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나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할머니 괜찮으니까.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품에 안긴 하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집에서 푹 쉬시고 약만 잘 드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하러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는 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나야, 넌 참 대단한 아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 그냥 틀린 그림 찾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게 바로 대단한 거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게 할머니 생명을 구했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재미없는 재능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생명을 구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빠는 하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뭐든지 해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엄마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랑 틀린 그림 찾기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너무 빨리 찾으니까 재미없대요. 그래서 전 혼자 놀아요.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혼자예요. 하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하나를 바라보며 그랬구나. 몰랐네. 미안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말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놀자. 엄마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 줄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 몇 명 초대하고 싶어? 2명만요. 민지랑 수연이요. 좋아. 그럼 민지랑 수연이 초대하자. 하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하나는 친구 민지와 수연이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민지와 수연이는 오후 2시쯤 하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는 신이 나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하나야, 집 정말 좋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우와, 거실 진짜 넓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하나가 준비한 간식과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아이는 방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야,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 오늘 거실에 계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걱정했어.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이 자기를 걱정해줬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세 아이는 보드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먹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에게 틀린 그림 찾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할까? 근데 이번엔 내가 천천히 찾을게. 그럼 더 재미있을 거야. 하나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좋아. 그럼 다 같이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틀린 그림 찾기 책을 펼쳤습니다. 세 아이는 책을 가운데 놓고 함께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일부러 천천히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줬습니다. 아, 여기 다르다.
민지가 차이를 하나 발견하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여기도 달라 하며 또 다른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이 찾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 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 할머니가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쟁반에 과일을 담아오셨습니다. 애들아, 배고프지? 과일 좀 먹어. 할머니가 쟁반을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민지와 수연이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엄마는 그래요 하고 말하며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의 재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간 후 하나는 할머니께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친구들이랑 노니까 좋았어? 네,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는 하나를 안아주며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 넌 좋은 친구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셨고 친구들과도 잘 놀았고 가족들도 하나를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재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의 재능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내가 할머니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들었어.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하며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제가 본 걸 말한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게 바로 용기야. 내가 본 걸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어른들이 다 괜찮다고 할 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 앞에서 하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빼고 하나가 어떻게 관찰력을 발휘해 중요한 걸 발견했는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지가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야, 너 정말 멋있어. 나도 너처럼 관찰을 잘하고 싶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웃으며 그냥 계속 연습하면 돼. 작은 것부터 보는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하나가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졌네 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잡으며 할머니, 이제 완전히 괜찮으신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하고 대답하시며 이제 괜찮아. 내 덕분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하나야,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편찮으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그래,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를 보며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할게요 하고 대답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재능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재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 할머니와 하나는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고 하나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비틀거리시면 바로 부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나뭇잎이 무성해졌고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나가 할머니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 하나야. 할머니, 이제 괜찮아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하나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 양옆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 튤립, 노란 수선화, 보라색 펜지. 하나는 꽃을 보며 할머니, 이 꽃들 정말 예뻐요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들여다보며 그러게 봄에 피는 꽃들이 참 예쁘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펜지 한 송이를 가리키며 이 꽃은 펜지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 꽃을 정말 좋아했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꽃 키우셨어요? 응, 옛날에 작은 화분에 펜지를 키웠었어. 내 할아버지가 사다 주셨지. 할머니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가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벤치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오리 몇 마리가 물속으로 머리를 박고 먹이를 찾고 있었고 새끼 오리들이 엄마 오리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저기 새끼 오리들 봐요, 할머니. 정말 귀엽다.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러게 꼬물꼬물 따라다니는 게 정말 귀엽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혹시 몰라서 챙겨줬어. 오리들한테 먹이 줄까?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빵 부스러기를 받아 연못가로 갔습니다. 빵을 작게 떼어 물 위에 던졌습니다. 오리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오리들도 엄마 오리를 따라 빵을 쪼아 먹었습니다. 하나는 웃으며 계속 빵을 던졌습니다. 빵을 다 주고 나서 하나는 다시 벤치로 돌아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를 보며 하나야, 할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이 무서웠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안 깨어나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우리 하나 걱정 많이 시켰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니까 괜찮아요. 할머니랑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할머니는 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도 하나랑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요. 하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체온이 느껴졌고 할머니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연못을 한 바퀴 돌고
나무 그늘 아래를 지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공원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놀고 강아지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경치 정말 좋아요. 그러게. 할머니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좋구나. 두 사람은 언덕 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나야, 내 꿈이 뭐야?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아프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틀린 그림 찾기 재능을 잘 활용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좋은 꿈이네.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할머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는 여자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지. 아, 그러셨구나. 아쉽지 않으셨어요? 조금은 아쉽지. 하지만 내 엄마를 낳고 이렇게 너를 키우는 걸 보니까 그것도 정말 좋은 삶이었어.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시간쯤 공원을 걷고 나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피곤해 보이셨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엄마가 어떻게 됐어? 힘들지 않으셨어?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오랜만에 산책하니까 정말 좋았어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안심하며 다행이네요. 점심 준비했으니까 씻고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하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틀린 그림 찾기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책을 펼쳐 한 장을 봤습니다. 2개의 그림이 있었고 그 안에 7개의 다른 부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림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차이를 찾아내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7개를 다 찾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는 책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았고 하늘은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모두 함께 있고 아무 걱정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웃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TV를 봤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미있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그럴 때마다 네, 정말 재미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와 산책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도 먹고 TV도 봤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친구들도 생겼어. 나는 정말 운이 좋아. 하나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민지와 수연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는 미소 지으며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걸고 책상 서랍에 교과서를 넣었습니다. 첫 시간은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며 오늘은 관찰일기 쓰는 법을 배울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관찰일기라고 크게 쓰셨습니다. 관찰일기는 뭔가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물이 자라는 모습, 날씨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관찰이라는 단어가 반가웠습니다. 누가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민지와 수연이도 하나를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야, 내가 관찰을 좋아한다고? 뭘 주로 관찰해? 저는 틀린 그림 찾기를 좋아해요. 두 그림을 비교해서 다른 부분을 찾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관찰해요. 작은 변화 같은 거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감탄하며 정말 좋은 관찰력이네. 그럼 하나가 숙제로 관찰 일기를 써올 수 있겠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하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좋아. 그럼 일주일 동안 매일 뭔가를 관찰하고 관찰 일기를 써와.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해볼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벌써부터 뭘 관찰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는 민지, 수연이와 함께 급식실로 갔습니다. 오늘 급식은 짜장밥이었습니다. 세 아이는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야, 너 관찰일기 뭐 쓸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모르겠어. 뭐가 좋을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반 화분은 어때? 선생님이 키우시는 화분 있잖아. 수연이가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좋겠다. 아니면 하늘 색깔 변화나 날씨도 좋을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너는 뭐든 잘 관찰할 것 같아.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하며 고마워하고 대답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하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쪄놓으셨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어서 와. 고구마 먹을래?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하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고구마를 접시에 담아 하나에게 건네셨습니다. 하나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관찰일기 쓰는 법 배웠어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그럼 뭘 관찰할 거야?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손은 어때? 할머니 손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는 거야. 하나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할머니 손을 관찰할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주름이 많았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금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하나는 공책을 꺼내 할머니 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모양, 주름의 위치, 반지의 모습까지 자세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간단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보이고 손가락에는 주름이 많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금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저녁 할머니 손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하나는 할머니 손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시는 모습을 관찰하며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나는 관찰 일기를 완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정리하고 표지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표지에는 할머니 손 그림을 크게 그렸고 할머니의 손 관찰 일기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월요일 하나는 관찰 일기를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관찰 일기를 하나씩 확인하셨습니다. 하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하나의 관찰 일기를 펼쳐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하나야, 정말 잘했어.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했구나. 그림도 정말 잘 그렸고 설명도 구체적이야.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하며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의 관찰 일기를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우와, 정말 자세하다, 그림 진짜 잘 그렸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 관찰 일기 정말 잘했대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그래, 우리 하나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관찰하라고 하셔서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넌 정말 관찰을 잘하는 아이야. 할머니가 하나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틀린 그림 찾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참여했고 하나도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나눠줬고 아이들은 그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림을 천천히 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너무 빨리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속도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눈에 빨리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일부러 천천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가 가장 먼저 5개를 다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하나가 1등입니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지가 하나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3개 찾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수연이도 나는 4개 찾았어. 하나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봤더니 찾을 수 있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미소 지으며 정말, 너희 정말 잘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좋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지가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야, 너 정말 관찰을 잘해. 나도 너처럼 잘 보고 싶어. 나한테 비법 좀 알려줄래? 민지가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웃으며 비법은 없어. 그냥 천천히 자세히 보는 거야. 급하게 보면 놓칠 수 있어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연습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응, 당연하지.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 민지는 그럼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는 그럼 하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는 쉬는 시간마다 민지와 수연이에게 틀린 그림 찾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먼저 전체를 봐. 그 다음에 부분을 자세히 봐. 색깔, 모양, 위치를 비교해봐 하고 설명했습니다. 민지와 수연이는 하나의 말을 듣고 그림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조금씩 차이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이 차이를 찾아낼 때마다 박수를 쳐주며 격려했습니다. 민지야, 잘했어. 이제 4개나 찾았네. 수연아, 이것도 찾았어? 대단한데. 친구들은 하나의 격려에 더욱 열심히 그림을 찾았습니다. 세 아이는 함께 웃으며 놀았습니다.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우리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됐네. 친구들을 가르치다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찾아낼 때마다 제가 더 기뻐요. 그래,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게 바로 행복이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하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할머니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관찰 일기로 칭찬받고 틀린 그림 찾기 대회에서 1등하고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재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나는 기대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 하나는 긴 여름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방학 첫날 할머니는 하나에게 하나야, 우리 오늘 바다 갈까?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는 깜짝 놀라며 바다요? 정말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다고 하시며 응, 오랜만에 바다 보러 가자. 가족들도 다 같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아빠는 좋아요. 이번 주말에 가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엄마는 그럼 제가 도시락 준비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들은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돗자리, 파라솔, 튜브, 그리고 엄마가 준비한 도시락이 가득 실렸습니다. 하나는 뒷좌석에 앉아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 바다 처음 가봐요. 정말? 그럼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되겠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들판과 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2시간쯤 달리자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창밖을 보며 우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기 바다다. 할머니, 바다 봐요. 하나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정말 예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족들은 짐을 들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모래사장은 넓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파라솔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파라솔을 펼쳐 세웠고 엄마는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할머니는 돗자리에 앉으시며 바다 공기가 정말 좋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간질간질했습니다. 모래는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는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물가 갈 거예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해서 놀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는 파도가 발을 적시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시원했습니다. 하나는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는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물가로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파도를 피하며 놀았습니다. 한참 놀고 나서 가족들은 돗자리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주스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바다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하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러게 바다 공기 마시며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나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모양의 조개 껍데기가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쁜 조개 껍데기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할머니께 드릴게요. 하나가 분홍빛 조개 껍데기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며 정말 예쁘다. 고마워, 하나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석양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게, 정말 아름답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왜 우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나야. 할머니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할머니랑 함께여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짐을 챙겨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나는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바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나는 주운 조개 껍데기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보며 하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방학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는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공원에 가고 마트에 가고 집에서 요리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에게 김치 담그는 법, 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옆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하나에게 하나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끼고 계시던 그 반지였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준 거야. 할머니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지. 이제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할머니가 반지를 하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 이거 정말 소중한 건데 제가 받아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넌 할머니 생명을 구해준 아이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그리고 넌 이 반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반지를 꼭 쥐고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소중히 할게요. 알아. 넌 분명 그럴 거야. 방학이 끝나고 하나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하나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했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고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하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재능은 쓸모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나의 영웅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발표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소방관 아빠를, 어떤 친구는 유명한 운동선수를, 어떤 친구는 의사 선생님을 영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영웅은 할머니입니다. 하나가 말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를 주목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저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해지신 지금 저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낍니다. 할머니는 제게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할머니는 영웅입니다. 하나가 발표를 마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생님은 하나야,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하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가 제 영웅이라고요. 하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우리 하나. 할머니도 하나가 영웅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체온이 느껴졌고 할머니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학교 발표 이야기를 들려줬고 가족들은 하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나는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하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나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저도 행복해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하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친구들도 생겼어. 내 재능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거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아. 하나는 할머니께 받은 금반지를 보석함에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달빛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하나는 반지를 다시 보석함에 넣으며 할머니, 이 반지 평생 소중히 할게요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건강하셔서 감사해. 내일도 할머니와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하나는 그 생각과 함께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실력은 더욱 좋아졌고 관찰 일기도 계속 썼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를 칭찬했고 친구들은 하나를 좋아했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 보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추억,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와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늘 색깔 정말 예뻐요. 그러게. 저녁 노을은 항상 아름답지.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야, 할머니가 하나 말 좀 해도 될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진짜 행복해. 내가 있어서. 내 덕분에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서 너를 볼 수 있어.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 내 재능도 있고 난 정말 감사한 게 많아. 하나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는 그 생각과 함께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